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CAT 1급 1급 영상. 드디어 이제 2022년으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2022년 1월 8일자 1월 8일자는 2교시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교시 문제를 할 거고요. 이제 지금 1월 거 들어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2월, 3월, 그리고 이제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4월에 공개되겠죠. 4월 해서 이제 4개 남았네요. 아마 5월 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이제 4개가 다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컨텐츠는 이제 정규적으로는 끝난 거고, 그렇죠? 정규적으로는 끝난 거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지금 CAT 2급처럼 매달 기출문제가 공개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컨텐츠를 촬영하는 게 되겠네요. 빨리 끝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또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월 8일자 이제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모델링 수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3D 모델링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요 안내 문구라든가 아니면, 타이틀 블럭, 우리가 이제 도면 작성할 때 쓰는 타이틀 블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 조건과 이제 비슷한 조건에서 연습을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별도로 추가해서 작성해 놓은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부터 지워야겠죠? 이거부터 지우는 게 먼저니까. 드래그해서 딱 선택을 하고, 델리트 버튼 눌러가지고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링이 있는데, 이제 요번 영상은, 플랫샷. 이전에서는 이제 바로 3D에서 치수 기입하는 걸 했으니까, 이번 영상에는 당연히, 플랫샷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고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플랫샷부터 해야겠죠. 자, FSHOT, F샷 해가지고 엔터 치시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뜨고요. 제가 플랫샷 사용할 때 늘상 하는 얘기지만 플랫샷 사용할 때는 항상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해라. 나중에 그래야지 편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설정하는 방식은 플랫샷 설정 창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뭐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대로 이해 못하셨다면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스스로 이 플랫샷이라는 기능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플랫샷에 대한 영상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찾아서 그걸 보시고 플랫샷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포그라운드 라인은 이제 외형선이죠. 외형선에 관련된 건 저는 기본적으로 다 바이레이어로 설정을 합니다. 바이레이어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그 밑에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만, 저 같은 경우는 마젠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타입, 선 종류는 마찬가지 바이레이어로 놓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이레이어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바이레이어로 세팅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놓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에서 움직이는 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놓이겠죠. 적절한데 일단 얘랑 모델에 방해 안 되게 이제 우측에다가 놓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 자, 지점 클릭했으면 이제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엔터 세 번을 누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플랫샷 명령 설명한 데서 충분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면도 잡았고, 그 다음에 정면도죠. 그래서 여기서 톱 아래쪽에 있는 뷰큐브에서 화살표를 딱 눌러서 정면으로 돌려주고, 자,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플랫샷이니까 그냥 엔터만 쳐도 자연스럽게 플랫샷 명령이 실행이 될 거고, 엔터를 한번 더 치면, 수상도가 작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론트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평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있죠. 지금 뭐 얘랑 위치를 딱 맞춰서 내려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번에 우측면도가 필요하니까 톱에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딱 클릭해가지고 우측면으로 돌려주고 다시 엔터. 그러면 플래시가 실행되고 또 한번 엔터. 그러면 크리에이트가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톱으로 돌아가죠. 라이트 위쪽에 있는 화살표 눌리는데 이때
톱에서 우측으로 갈 때는 자동으로 2번 회전해가지고 가줬는데 여기선 그러지 않으니까 롤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가면 되겠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자동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적절한 위치 하나 내려놓고 하나, 둘, 셋, 엔터 3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3면도를 모두 다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치수를 하나하나씩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 치수가 보이는 도면을 좀 확대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확대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부터 치수를 확인할까요? 뭐 지금은 어차피 플래시가 다 떨었으니까 어디부터 사용하는 치수를 확인할까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평면도 치수부터 확인하죠. DLI 자, 요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7 맞고요. ESC 눌러서 취소할게요. 다시 엔터 DLI 자, 여기서부터 요 끝점까지 쭉 빼니까 54 평면도에는 틀린 치수가 없다. 워낙 치수 자체도 적고 하니 여기에 뭐 틀릴 요소를 배치하진 않았다. 그런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로 가죠. 자, 정면도. 그래서 이제 정면도에 좀 치수가 많죠. 자, 정면도 치수 차근차근 확인하겠습니다. 정면도를 제가 좀 확대해놨죠. 그래서 DAN. 자, 29도인데, 이거 플래시샷 해놓은 거에는 저 수직선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주면 될까요? 엔터 한 번 더 치고 요점 찍고 요점 찍고 그 다음에 수직하게 찍고 F8 딱 수직하게 쭉 한 다음에 뭐 1mm일 때도 되고 2mm일 때도 되고 3mm일 때도 되고 지금은 상관없죠. 선의 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눌리는 키 전 3 할게요. 3 하고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굳이 수직선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뭐 난 저렇게 사용하는 거 불편하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수직선을 그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9도 맞네요. 그 다음에, DAN.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찍겠죠. 이렇게 해서 쭉, 여기 아니네요. 요 중간에 숨은 선이네요. DAN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를 찍겠죠. 쭉, 80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엔터 쳐서, DAN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딱 했더니, 33도 맞네요. 그리고 또 한 번 엔터를 쳐서, DAN 다시 실행하고, 이제 여기서 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했더니 99도다. 얘만 안 맞다. 각도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얘만 안 맞다 그러면 일단은 요 수직선에서 여기까지 이 선까지 여기 있는 저 선까지 요 선까지 요 수직에서 온 건 다 맞으니까 여기는 다 맞잖아. 이렇게 다 맞으니까 결국은 이제 얘의 각도가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그렇죠? 이 선의 각도가 약간 더 작아서 이게 94도, 5도가 더 작아서 94도가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 치수만 남겨놓고 이제 얘네들은 지울게요. 치수 확인이 끝난 게 아니니까 나머지 치수도 마저 확인을 하죠. 자, 일단은 DRA를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58이 나오는데 58 맞네요. ESC 눌러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이 7이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끝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 반지름에 해당하는 치수는 잘못된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DLI 해가지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뭐 이제 요점이겠죠. 요점에서부터 그쵸? 요점에서부터 이제 어디냐? 요 아래쪽에는 요 위에 쪽 끝점이네.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데 84라고 적혀 있는데 값은 저게 86.83이다 라고 적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치수가 다르다. 여기를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자, 소수점이 나왔다. 과연 저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걸까? 저런 변화가. 이건 아닌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가 소수점 두 자리가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을 띄우고 특성창 트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특성창 띄우고 좀 밑으로 와서 쭉 와서 단위 쪽 1차 단위 쪽을 갈게요. 프라이머리 유닛 1차 단위 쪽으로 와서 소수점 자릿수를 이제 8째 자리까지 늘려주고 닫을게요. 그러면은 8째 자리까지 쭉 온다라는 얘기는 쟤는 무한소수다. 대체 그 누가
무한수수로 문제를 변환해서 낼 거냐. 그런 일은 없다. 그렇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데를 수정하고 나면 제대로 맞춰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은 틀린 부분이라고 보지 말고 다른 데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데 확인하면 이제는 여기 있는 요 치수, 요거 두 개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DAL, 저건 DAL로 가능하죠. 그리고 엔터 한번 더 쳐서 요 손 잡고 이렇게 뺄게요. 47, 안 맞네요. 39, 그쵸. 이 길이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자, DAL 한번 하고 또 엔터 쳐서 이제 여기 딱 했다. 17, 요 두께는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길이가 안 맞는다. 47이면, 8mm 차이가 나네요. 8mm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제 8mm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건, 자, 얘가 일로 와야 될까? 아니면, 얘가 일로 와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림에서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림에서 봐도, 야, 요렇게 짧은데, 여긴 긴데?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야, 여기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은 매칭이 안 되는데?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선에 위치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쪽으로 8mm가 와야 될 것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얘는 수정할 수가 아니니까 지워주고, 이렇게. 놔둘게요. 놔두고.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건 이것의 각도, 그 다음에 얘의, 길이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조정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여기는, 맞춰질 거다. 근데 이 길이는 이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만약 내가 각도만 바꿔준다고 한다면, 이 길이는 맞아질 것이다. 요 86.83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맞아질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에 의해서 변화된 거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측면에 있는 치수를 마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측면의 도면을 이제 크게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우측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게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엔 DLI 해가지고 여기 제일 아래에서 여기 제일 위까지의 거리가 90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엔 DAN 자 요거 사이 각도 113도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지금 저거 확인할 때는 뭐 DAL 써도 상관없겠죠. DAL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찍어주는데 단 이때는 뭐예요? 반드시 직교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러 직교를 선택을 하시고 이 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딱 봤더니 안 맞네. 33. 저 거리값이 안 맞습니다. 네, 거리값이 안 맞아요. 여기 이제 7mm가 짧네요. 떨어져 있는 간격이 7mm가 짧고 그 다음에는 각도를 확인하면 DAN 당연히 여기도 수직선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 안 되겠죠. 엔터 한번 더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하게 내려서 뭐 이번에 5mm 해볼까요? 5mm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빼보면 21도다. 얘는 맞다. 그러면 이제 각도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각도에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간격 치수가 유지를 하려면 요 선의 각도만 바꾸면은 이 간격 치수를 기입을 못해요. 그쵸? 이걸 기입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각도를 바꾸면 요 안쪽에 같은 간격을 띄고 있는 저 평행한 저선도 각도를 같이 바꿔줘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치수 기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수정을 했을 리는 없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는 이렇게 바꾸기 만만치 않을 걸 문제를 출제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각도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각도 치수는 지울게요. 각도 치수는 지우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건 평면도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확인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각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간격. 요렇게 세 가지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각도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각도 먼저 적용을 하면은 아마 이제 이번 문제가 거의 지금 CAT 1급 치르는 대부분의 분들, 특히 이게 처음 도전이 아니라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CAT 1급 문제를 많이 경험해 보셨던, 여지껏 출제했던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풀어도 상당히 풀기 난해한 문제였을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분, 물론 이제 독학을 했다면 이제 상관없는 거겠지만, 가르치는 분이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되게 이게 영향이 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했던 그 면테이퍼, 자꾸 각도를 변경하는데 면테이퍼를 사용한다. 이거 굳이 여기 면테이퍼의 개념이 아닌데 라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하죠. 면테이퍼 개념이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건 로테이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늘상 얘기를 하는데, 면테이퍼로 무조건 모든 각도를 로테이트를 쓰지 않고 면테이퍼로만 작업을 했던 분들은 이 부분 작업 못합니다. 이거 면테이퍼로 처리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얘가 각도가 바뀌면서 바뀌어야 되는 게 저거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사각이 여기 얘네들 다 직각이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유지된 채로 이 선이 각도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요 밑에 있는 이 선의 기준점에 의해서 같이 나머지 모든 면들도 다 돌아야 돼. 각도가 회전이 돼야 돼. 그래서 저 부분은 대부분 이제 면테이퍼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100% 못 푼다 라고 봐야죠. 면테이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저게 절대 나머지 면들이 동시에 선택해서 동시에 똑같은 각도를 적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각도 기준으로 돌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면테이퍼 쪽 설명한 쪽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솔리드 에디트 명령 설명한 쪽에 면테이퍼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요. 그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면테이퍼를 자꾸 그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이게 원래 여기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닌데 자꾸 그걸 여기다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그걸 도저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도 걔를 쓰려고 해요. 왜? 항상 걔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걔의 원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응용해서 쓰는 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그 개념이 아직 쓰지 않으신 분이고 그 개념을 이제 익혀나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면테이프를 써야 되는 순간과 로테이트를 써야 되는 순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개념이 서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실력이 쌓였을 때, 여기서는 로테이트를 써야 되지만 면테이프 개념을 응용해도 작업이 가능하잖아. 나는 그게 편해. 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건 상관없더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거를 자꾸 구분해서 쓰게 만들어야지, 학생들을 만들어야지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게 네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냥 얘 로테이트로 하는 거지만 면테이퍼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쭉 지켜봐온 바로는 주변에서 가르치는 분들. 왜냐하면 그 개념을 분리시켜서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저도 해봤지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면테이퍼가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 개념을 처음 잡을 때는 그렇게 쉽게 잡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얘 기준이 뭔데 저렇게 바뀌지? 저도 면테이퍼는 조금 그 기준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사가 그걸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되게 힘든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강사들이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 자, 어쨌든 이거는 면테이퍼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엉뚱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면테이퍼를 쓰시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로테이트예요. 근데 이거 로테이트로 하는 거다라고 알아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면테이퍼로 처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95도로 여기를 이제 95도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2D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XL 앵글 R. 자, 얘를 선택하고 라인이 선택이 안 되네요. 지금 블럭이 잡혀 있어서 별도로 할게요. 자, 여기서 라인 하나 그어주고 이거를 로테이트로 돌릴게요. RO 마이너스 90 지금 우리가 저기가 5도니까 94도가 나와야죠. 94. 자, EX.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선.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다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테이트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아예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학생이 아니라 이미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분이세요. 강사분인데 이걸 도저히 처리를 못 하겠으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새로 모델링 하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니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나오니까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CAT 1급의 첫 번째 문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모델링 수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솔리드 에디트 기능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평가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모델링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솔리드 에디트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합격만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본인의 실력은 저 산 너머로 간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웃긴 게 강사분이 그렇게 했다. 뭐 학생이라면 이해하는데 학생이 도저히 난 빨리 자격증 따야 되는데 급한데 막 본인 마음은 애가 타는데 그래도 응용적으로 그래 잘라가지고 모델링 새로 해버리지. 그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이 그래도 가르치는 강사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솔리드 에디트의 명령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캐드를 가르치면 안 되시는 분이 아닌가. 본인도 못 다루는데 뭘 가르치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저렇게 잘라가지고 처리하는 거 가르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다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지 마셔라. 웬만하면 여기서 솔리드 에디트의 기능을 명확하게 익혀라 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걸 로테이트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어도 잘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어쨌든 저 부분 각도부터 돌려줄게요. 자, 등각으로 볼 거고요. 등각으로 보고 이제 여기를 확대를 해서 이제 얘를 이제 각도를 돌려줘야겠죠. 얘를 각도를 돌려줘야 되는데, 자, 도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면도를 보게 했고요. 각도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5도를 돌려줘야 된다. 5도를 지금 이제 99도니까 이제 94도가 되고 5도를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트를 쓴다 그랬으니까 솔리드 에디트 명령 실행이겠죠. SOLID 솔리드 EDIT 에디트 그리고 엔터. 자, 면을 이제 수정할 거니까 F를 하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해야 되니까 R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면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면을 선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지금 정면도에 보이는 이 블럭, 여기 있는 이 사각 블럭이 전부 다 돌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면이 6개니까 6면체죠. 이 6면체에 있는 모든 면을 다 선택하세요. 다 선택하세요. 왜? 저거 전체가 돌아야 된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여기도 선택을 하고, 이면도 선택을 하고, 이면도 선택하고, 나머지 면은 지금 가려져 있어서 선택이 안 되죠?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쭉 반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3면이 보이게 해서, 이면도 추가해주고, 이면도 추가해주고, 이면도 추가해줘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쵸?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준, 엔터 쳤으니까 이제 선택 끝났고, 기준 잡아줘요. 기준축, 로테이트 하려면 이제 기준축을 잡아야 되잖아요. 기준축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요 가상선을 왜 그려놨냐. 이면이 이 중심에서부터 쭉 일직선으로 나와서 요 각도가 구성이 됩니다. 기준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럼 이 회전의 기준은 어디예요? 당연히 요 중심점. 그렇죠? 이 점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뭐예요? 아, 당연히 예지. 예지지만, 이제 각도 값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플러스 5를 적용할 거냐, 마이너스 5도를 적용을 할 거냐,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선을 내가 선택을 할 때, 이 축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 되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똑같이 이 선을 잡는데, 어떤 학생은, 여기 이 점을 첫 번째로 찍고, 이 점을 두 번째로 찍을 거야. 어떤 학생은 이 점을 첫 번째로 찍고 이 점을 두 번째로 찍을 거야. 그럼 각도 5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5도에 플러스를 적용해야지 마이너스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찍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 축을 지정을 할 때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데를 바라봅니다. 즉 내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바라보는 방향이 지금 요 정면도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1 요렇게 찍고 2 요렇게 찍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 바라보는 거야? 이쪽 2에서 1을 바라보니 이렇게 보는 거야. 저 뒤쪽 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배면도라. 그러면 이제 99도가 94도가 되려면 각도가 지금 보면 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5도가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맞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돼? 노란색으로 찍어야죠. 첫 번째 저쪽 찍고 두 번째 이쪽 찍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알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개념을 얘기한 지 꽤 됐죠. 꽤 됐는데도 계속 이걸 설명을 하는 건 아직까지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로테이트에서는. 강사분들도 이걸 강조하지 않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 해보고 반대로 돌았어? 그럼 반대값 입력해. 다시 해서. 컨트롤 Z 누르고. 말이에요. 그게 강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 학생이 그런다면 학생이 잘못 돌았네? 컨트롤 Z 하고 다시 해야지. 그건 학생이고 가르치는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미친 거지.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은 이 기준은 뭐니까 이 기준을 따라라. 그러면은 너가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고 정면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5도잖아요. 그대로 성립이 되려면 여기 두 번째 찍고 여기 첫 번째 찍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딜 찍어야 돼? 요 반대쪽을 찍어야 돼. 두 번째 어딜 찍어야 돼? 여기를 찍어야 돼. 이렇게 축을 지정을 해야 돼. 그래 놓고 뭐라고? 그냥 5도 반시계 방향이니까 5도 적용을 했어요. 그쵸? 저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 정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건 틀린 거지. 선생님 왜 틀렸어요? 5도 갔는데 전부 다 갔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문제냐면 우측에서 바라볼까요? 이거를. 여기가 정면이죠? 여기서 이렇게 돌면 우측이겠죠? 우측. 자, 우측에서 바라봤어요. 자, 여기도 우측 면도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딱 봤는데 여기가 여기는 한 선인데 아까까지만 해도 한 선인데 돌리고 나니까 한 선이 아니야. 근데 이걸 대부분 확대를 이렇게 안 해봐. 안 해보고 그냥 이 상태로 대충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왜 그러지? 그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거지. 이게 왜 틀리냐? 이쪽에 있는 면은 이미 한번 우측면에서 한번 각도가 적용돼 있는 애야. 걔를 다른 축의 방향으로 각도를 한번 더 돌리게 되면 얘는 3D 공간상에서 뒤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3D에서 복합적으로 각도가 적용된 면이 돼. 근데 이 도면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저건 로테이트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로테이트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 될 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지.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저 각도가 적용되는 면은 그 6개의 면이 다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 각도가 적용되지 말아야 될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유예요. 이 각을 유지하려면 이 앞에 있는 이 면은 선택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나머지 5개 면이냐?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5개가 아니라 그 각도가 적용돼야 될 면은 4개의 면인 거예요. 4개의 면.
자, 그래서 이거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자, 수정되기 전으로. 명령 ESC로 끝내고 컨트롤 Z. 자, 그래서 이제 수정되기 전으로 돌렸습니다. 우측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일자로, 그쵸? 네, 일자로 딱 돼 있죠. 자, 다시 등각으로 돌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면도를 띄워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아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표현할 때 이제 여기가 각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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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잖아요. 지금 제가 선으로 그린 게 뭐예요? 면이죠. 지금 정면도에서는 면으로 안 보이고 선으로 보이지만, 저게 뭐예요? 각도가 바뀌어야 될 면이잖아. 지금 제가 선으로 그린 각도를 바꿔야 될 면이잖아. 몇 개예요? 2선, 한 면, 2선, 한 면, 2선, 한 면, 2선, 한 면.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면은요. 여기 있는 면은 그 각도하고는 상관없지. 저건 우측면에서 수직인 면이지. 그 각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면은 지금 면의 각도를 유지하면 돼. 근데 저 면은 왜 선택해? 각도를 바꿀 면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로테이트로 면 회전에 어떤 면이다 그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 앞에 있는 면, 기울어져 있는 면이 틀어진다는 걸 발견하고 저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찾아내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아, 이 면은 빠져야겠구나. 근데 그 강사분들도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면만 빠지면 되는 거야. 나머지 5개 면을 다 선택하세요. 왜? 이 면은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왜 선택 안 해도 되는 면을 왜 굳이 선택하라 그래? 개념이 그것도 애매하게 잡힌 거잖아. 그 강사분도. 이 면 선택할 필요 앞면만 선택할 필요 없나? 이면만 각도 유지가 되는 면인가? 아니지. 뒷면도 각도 유지되는 면이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좀 학생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이제 강사도 사람이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아직까지도 뭐예요? 공부해요. 왜? 제대로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면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만족을 하고 공부를 거의 안 하세요. 내가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학생들한테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강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학생은 원하는 기술까지 습득을 했을 때 공부를 멈춰도 상관이 없지만 강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작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잘못됐을 수 있는 지식, 그것만 몇 개를 그만 믿고 그냥 빡빡 우기면서 수업을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학생들한테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SOLID, EDIT 해서 F하고 R하고 그리고 어디만 선택하느냐? 이면. 이거 필요 없어요. 쟤는 각도가 바뀌는 면이 아니니까. 이면 총 4개의 면만 잘못 선택된 것 같아요. 화면을 제가 잘못 돌려가지고 명령을 취소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제대로 돌려놓고 솔리드 에디트 다시 FR 이면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돌릴게요. 자, 밑면이 확실하게 보이게 이렇게 4개 면만 선택하시는 게 4개 면만 정확하게 4개 면만 선택하고 앞뒷면은 선택 안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 축이니까 선택 다 끝났으니까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가 여기. 첫 번째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해주고 5도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놓고 우측으로 돌아보면 그쵸? 여기 이제 두 줄 안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 면도 이 직각인 각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돌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 면을 지금 여기 보이는 사각의 이 면을 굳이 돌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왜 이 면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돌려보니, 저 면을 선택해 돌려보니 결과가 같다. 같은 이유는 얘처럼 경사면이 아니고 수직면이었으니까는 돌려봤자 같은 위치에서 돌아가니까는 각도의 변화가 없으니까는 그런 거지. 저면을 돌려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돌렸어요. 돌리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요거죠. 47. 47인데 8mm가 길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 낸 건, 이쪽이 기니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쪽은 길지 않은데, 짧은데, 여기는 길다. 그래서 이쪽 면이 8mm가 와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면이잖아요. 얘가 이제 뭐예요? 이 면의 직각 수직 방향으로 8mm가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무브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 면의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8mm 움직이게 하려면 힘들겠지.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좌표에서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경우에는 무브는 아니지라고 딱 단정을 져요. 아니요. 저기서 무브 쓰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UCS만 조작해도 할 수 있어요. 단 UCS 조작이 추가가 되잖아. 다른 걸 쓰면 UCS 조작 안 해도 그냥 바로 명령어만 실행해가지고 가능한데 UCS가 동작이 추가가 되잖아. 명령을 한 번 더 실행해서 또 한 번 세팅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넌 그렇게 불편하게 작업할래?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무브를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브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무브로도 가능해 저면은. 하지만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게 이유예요. 무브가 안 돼서가 아니라. 마치 무브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수업을 할 때. 아니요. 무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무브로 하려면 이 저선의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많으니, 그러니 이제 뭐예요? 옵셋을 하는 게 낫다. 그쵸? 면 옵셋을 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저게 이제 8mm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39mm를 줄여야 되니까. 안쪽으로 8mm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저 치수 잘못 보면 7이죠? 그쵸? 47이니까 8mm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솔리드, 에디트, 엔터. 그쵸?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F. 솔리드, 에디트, 엔터, F. 그 다음에, 무브가 아니라 옵셋, O, 엔터. 그리고 어느 면? 요 면. 그쵸? 요 안쪽에 있는 면이죠. 안쪽에 있는 이 면.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값을 8mm 적용했는데 8mm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쵸? 요거는 이제 옵셋에 대한 기준은 이제는 뭐 다 이해하셨겠지. 형태가 저기서 더 튀어나와야 되면 플러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형태를 파먹어야 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린 파먹어야죠. 짧아져야지. 예, 파먹어야 되니까는 저거는 마이너스 8mm를 입력 엔터 쳐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정면도에서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수정사항들을 다 바꿨으니까 이 상태에서 프론트 한번 눌러주시고 F, SH, OT, F셔트 한번 해서 명령 ESC 눌러서 일단 명령부터 꺼야겠죠. ESC 누르고 명령 끄고 그 다음에 F, SH, OT, 엔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톱으로 돌려주고 여기 와서 하나 더 내려놓고 엔터. 자, 그래놓고 확인을 하면 제대로 엔터 한번 더 쳐야죠. 엔터. 자, 요래놓고 확인을 하면 지금 시간이 30분을 넘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 요번에 설명이 너무 사설이 너무 길었죠. DAN.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각도를 재보면 이제 94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값. 저 거리값은 우리 손 안 댔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값. 딱 찍어보면 84 겉봐요. 그쵸? 이건 의도한 게 아니야. 이 각도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DAL, 엔터. 여기 잡고 이렇게 빼면 39.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될 수정사항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됐다. 남은 건 뭐다? 여기다. 그쵸?
여기는 이제 이면의 각을 바꾸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제 아까 잘못해서 수정하지 않았으니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면은. 그러면 이제 33이라는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면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게 33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측면도 치수를 확인해 보면 이제 40이다. 즉 7mm가 더 튀어나와야 된다. 근데 저것도 기울어진 면이야. 그럼 기울어진 면에서 이제 이 면이 7mm가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쵸. 옵셋이죠. 저것도 옵셋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 문제는 명령을 두 개만 사용하면 되네요. 두 개만 사용을 하면 되니까 저것도 간단한 같은 개념이니까 빠르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형상을 보기 위해서 등각으로 한번 돌리고, 그렇죠? 등각으로 한번 돌리고, 이제 이쪽 면이 아니라 반대면 요 면이니까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컨트롤해서 반대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 앞에 요 면이죠. 요 경사져 있는 면. 이게 7mm가 더 튀어나와야 돼. 그쵸? 7mm 간격이 더 떨어져야 되니까 저 경사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브로 안 되는 건 아니라 무브로 하려면 번거로우니 옵셋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결정이 나죠. 그래서 SOLIDEDIT 솔리드 에디트 F 엔터 O 엔터 그리고 어느 면 요 앞에 있는 이면 그렇죠.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적용돼야 되는 값이 얼마였어요? 자꾸 까먹네요. 33이니까 7mm죠. 7mm. 7mm니까 이제 7mm 적용하는데 아까 우리 이제 값을 어떻게 적용했다? 마이너스 적용했다. 근데 이번에는 뭐를 적용해야 돼요? 이번에는 더 튀어나와야지. 그렇죠? 더 튀어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7 엔터. 그죠? 7 엔터. 그리고 더 튀어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등각으로 돌아갈게요. 등각. 그 다음에 우측면도 바라볼까요? 라이트. 그리고 이제 FSHOT. 엔터. 명령 ESC로 끝내고, 자꾸 제가 플래시샷 명령을 끝내는 걸 자꾸 까먹죠. 플래시샷이 아니라 저 솔리드 에디트. 솔리드 에디트는 적용하고 나서 명령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ESC 눌러서 항상 꺼주시고, 그 다음에 F 샷.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평면으로 돌려서, 자, 얘 한 번 더 돌릴게요. 롤로 돌려주고, 이제 대충 아무데나 놓고, 엔터, 엔터, 엔터. 3번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DAL. 여기 찍고, PER. 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땅 빼면 40도. 40도가 아니라 40mm. 정확하게 수정이 됐다. 자, 다 수정이 됐으니까 다 필요 없어. 이제 지워. 그쵸? 지우고, 이렇게 등각으로 돌려주고, 최종적으로 정답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창을 띄우고요. 이제 최적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VOLUME, 볼륨 엔터. 자, 얘 클릭하고, 엔터.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볼륨 2424836165. 2424836165. 예,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영상이 길었어요. 길고, 그 다음에 사설이 길었어요. 길었는데, 제가 왜 이런 사설을 떠는지, 뭐,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고, 쟤는 수업이나 하지 왜 맨날 저렇게 사설을 떨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설 없는, 그리고 깔끔한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구동되는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도면 그리고 도형 형상 그런 것들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당장 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무에서 무너져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실무에서 무너집니다. 누가 사표 쓰지 말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 설계라는 직종, 기계라는 직종을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욕밖에 안 들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요령과 그런 편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공식에 의존된 수업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정확하게 제대로 된 원리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리를 이해시키고 그런 수업들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난 빨리 좀 자격증을 따야 된다 해서 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강사분이 진짜 원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원리를 설명하시는 강사이신지 아니면 진짜 자기 실적만 올리려고 무슨 수학 시간 공식 알려두시지 공식만 딱딱 알고 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대로만 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지. 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대로만 해 하는 강사한테는 배울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강사가 저는 좋은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원리는 이거야? 그럼 여기서 너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강사가 여러분들의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답을 주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는 답을 던져주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냥 야 이거 답 뭐야? 알려주고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그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강사한테는 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강사고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게 해줄 수 있는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저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그래요. 그래서 학원을 고르시더라도 나를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런 것도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학원 쪽, 이런 쪽 학원 쪽에서 강사들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함량 미달이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모든 강사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저한테 저런 함량 미달이 강사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뭐 주저주저 뭐 알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강사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들을 이런 학원 쪽에서 좀 줄이려면 어중이 떠중이 실력 안 되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강사들을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에 대해서 너무 단시간에 뭘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고요. 단시간에 다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걸릴 만큼 걸려야지 딸 수 있습니다. 절대 강사가 여러분들 빨리 자격증 따게 못 해줘요. 강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강사가 여러분들 뭐 자격증을 뭐 한 달 걸릴 걸 뭐 열흘 만에 따게 해준다. 그런 강사는 세상에 존재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원리와 원칙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 주의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사설이 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